안녕하세요. 마카오의 김 교수입니다. 오늘 날짜가 2월 18일이고요.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뭐 학기를 시작하기도 했고, 또 이제 또 업이 업이다 보니 뭐 여러 가지 논문도 쓰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게 있어서 좀 간만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패친을 통해서 이런 기사가 떴어요. 이게 뭐냐면 이공대 블랙홀 된 의사만큼 못 볼 것, 너도 나도 의대로 간다 뭐 이래가지고 10년 이상 공부해서 뭐 쭉 이렇게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뭐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그런 거죠. 자연대를 선택한 애들이 공대 쪽이나 자연대 쪽을 가지를 않고 전부 다 이제 의대를 가려고 한다. 심지어 이제 뭐 과기고 나온 이런 친구들도 과기고를 졸업한 다음에는 사실은 의대를 가면은 페널티를 먹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페널티를 먹고라도 이제 의대를 가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 지금 이제 난리가 난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야.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기사를 보면은 뭐 상하 나눠가지고 뭐 분석을 하는 것처럼 하는데, 뭐 별거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거를 몇 가지만 언급을 하면, 지금 같은 이런 의대 뭐 선호 현상, 아니면 공대를 기피하는 현상은 어제 오늘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동영상으로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입의, 그러니까 희망 구운을 보면, 딱 그래요. 공부 잘하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자연계 애들은 의사,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하는 인문계라 그러죠? 예, 인문계 애들은 무조건 법대, 예. 그리고 공부 좀 못하는 애들 나머지는 연예인 아니면 운동선수야. 예, 그게 현재의 구조예요. 예, 현재의 구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전형적인 이제 공대 기피로 나온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그것도 한번 내가 얘기한 적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입시를 할 때만 해도 이렇게 입결이 쭉 나오거든요. 저걸 기준으로 난 항역고사 세대니까. 나오면 1등이 어디냐면 서울대 물리학과 제어계측공학과, 지금은 과가 이름이 바뀐 걸로 아는데 그게 1등이었어요. 예, 서울대 의대보다 그게 높았다고. 옛날엔 그랬었어. 지금은 서울대 물리학과 이래 한참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또 비슷한 게 또 있죠. 뭐냐면은 옛날에는 기저국, 특히 이제 경북대학교,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랑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교 기계과, 대구에 있는 전자공학과, 지금은 정보통신공학부인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 두 학과들은 웬만한 인서울 학교보다 입결이 높았어요. 예. 뭐 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언제부터 그럼 이게 이런 일이 생겼냐.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산업공상까지 올라가.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예. 산업공상까지 올라가고, 산업공상이 뭔지는 아시죠? 그죠? 내가 그거 설명 안 하겠습니다. 예. 최고의 직장에 해당되는 가치가, 공돌이라 그래가지고 경시하는 풍조가 원래부터 있었고, 근데 이제 그거를 말 그대로 그거는 너무 이제 비하하기 심한 거고, 사실은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고 보면은 되냐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에, 예, 이게 이제 공대를 홀대하는 현상이 좌우 가리지 않고 쭉 진행돼 왔어요. 언제까지? 2000년대 초반까지. 조금만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하셨던 게 뭐냐면은 인하대를 세웠어요. 예, 인하대를 세우고 경대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 특수학과들을 만들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부산대에 그러니까 세웠다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학과를 그렇게 팽창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당시에는 경대 전자과가 생기면서는 단위가, 애들 뽑는 단위가 딴 데는 뭐 20명, 30명 정원 이랬는데 거기 몇백 명을 뽑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그쪽에다 권한을 다 주고 학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비슷하게 부산대 기계과도 그랬었거든. 그래가지고 거기가 특과 학과로 해가지고 되게 유명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전후해가지고 이제 인하대에 또 저기 집중적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몇 개 있는 대학이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도 않았었고 그래가지고 공대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었다고.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시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나가려 된 거예요. 조금씩 줄여가기 시작을 한 거지. 그리고 법대 나온 애들이 득세하고 그리고 이제 의사 나온 애들이 돈 잘 벌고 그리고 뭐 그다음에 그거 이제 서울 사는 애들이 돈 많이 버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나가래를 먹었던 게 이제 한 30년 35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내가 왜 2000년대 초반까지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미 2000년대 후반에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공대보다는 의대가 좋고 그죠? 그리고 이제 저기 뭐야 저기 상경대 같은 경우에도 돈 버는 게 장땡 아니면은 이제 그 전문직이 왜 원래 박사도 전문직에 해당되는데 공학 박사를 전문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잘 없죠, 그죠? 예. 의사, 판사, 변호사 이렇게 하는 애들이 이제 전문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어쨌든 그런 식의 편견 아닌 편견이 이미 자리 잡은 시기예요. 2000년대 후반에는. 그리고 이제 200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이제 그런 기조가 쭉 와가지고 이제 지금의 뭐 뉴스에서 나올 만큼의 사단이 된 건데 이러한 기류 자체가 영향을 미친 데는 사실 물론 이제 내가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그 정권이 문제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큰 거는 뭐냐면은 그 대통령도 아니고 교육 정책도 아니고 대입도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한번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야. 그 맹모 삼천지교를 따르는 그리고 이제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라는 그 속담을 철저하게 믿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그 엄마들의 치맛바람. 그리고 그거에 정점을 찍은 세대가 언제냐면은 또 그거예요. 똥86 세대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한 10세, 10세 위에 10세라니까 좀 이상한데 하여튼 10살 위 정도 되는 그분들이 부모가 된 세대. 그러니까 거기서 딱 얼마를 내려가면 20년 내려가면 되거든. 거기서 딱 20년이 내려가면은 지금의 그 MZ 세대의 초반부가 딱 걸립니다. 그 세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586 세대의 그 엄마들은 약간 배우기도 배웠어.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고. 근데 이제 운동권을 하고 이제 막 데모하는 속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든 건 없어. 근데 대학물은 먹었어.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좋은 데를 보내야 되고 팔자를 펴야 된다라는 그런 신념 아닌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뭐 강남부터 강남이 그 대표 메카이긴 하지만 강남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엄마들이 그런 586 세대의 지금 이제 곧 686이 되는 세대예요. 세대들의 엄마들이 가지고 있던 기저였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옛날에 엄마들이 가졌던 자식을 위해서는 영혼까지 팔아가지고 이제 예전에 이제 시골에 있을 때 뭐 밭 팔고 논 팔고 뭐 소 팔고 이래가지고 애들 대학 보낸다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심정으로 이제 하는 그 마인드셋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모든 어떤 그 관심과 정열과 모든 게 자식한테 간 거야. 그리고 이제 그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이 그거예요. 자식의 팔자는 내가 펴게 해준다. 이게 되게 강하거든. 그러니까 자식이 어떻게 해서 잘 그게 아니라 내 자식의 길은 나의 길이니까 내가 펴겠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자식이 팔자를 편다는 의미를 재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면 좋다 이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뭐가 되든지 간에 돈을 잘 벌어야 이게 되게 논리가 좀 이상하긴 한데 돈을 잘 벌고 돈이 충분해야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다 돈을 잘 벌어야 일단은 된다라는 그런 이상한 그 결론으로 그런 가치관으로 점철된 세대가 바로 그 세대고 그 세대가 아이를 키운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그 586 세대가 키운 아이들이 30대 40대 요 선에 걸리는 애들이 다 그쪽에 걸리는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가치관이 된 거예요. 예. 가치관이 돼서 뭔가를 판단을 할 때 모든 것들이 뭘로 귀결이 되냐면은 재물로 귀결. 야, 이거 어떤 직장이 있어? 그럼 그 재물을 잘 벌 수 있느냐? 돈을 잘 벌 수 있느냐로 되게 그 귀결이 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된 거예요. 예? 그렇단 말이지.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 측면에서 봤었을 때 재물을 벌려고 공대를 간다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예. 왜냐하면 뭐 대학 등록금도 비싸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요즘은 또 그런 또 열정이 넘치는 또 강남 쪽의 엄마들은 또 국내 대학에 만족 못 하거든. 뭐 해외로 예를 들어 가지고 애를 뭐 공대를 보낸다. 그러면은 4년 하면은 몇 억 깨지고 뭐 만약에 석박사까지 시키겠다고 덤비면 거의 뭐 몇 억은 몇십억 가까이도 손쉽게 나가거든. 애 하나 만들어겠다고. 그런데 딱 깨놓고 해가지고 몇 억 자본금 가지고 있으면은 구멍가게 장사를 해도 성공할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거요. 공대 그 돈을 잘 벌기 위해서 혹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공대를 택한다는 거는 되게 비효율적인 거야. 정말 비효율적인 거야. 아까 얘기한 그 이유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제 공대가 아니라 이제 자연계를 택했을 때, 자연계 중에서는 그나마 돈을 버는 기준으로 하면은 의대가 그나마 나은 거예요. 다른 공대보다. 그러니까 다른 공대를 나와서 그게 이제 그 말 그 소위 말해서 유행을 타거든.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컴공 쪽이 유행이었지만 한 30년 전에는 전자가 유행이었어. 컴퓨터보다 전자가 더 유행이었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는 토목, 건축 이런 애들이 쉽게 해가지고 80년대에 해가지고는 그게 더 인기였고 그랬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었을 때 그 자연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인문계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 입장에서 자연계를 택했었을 때에 돈을 잘 벌려고 하면은 그나마 나은 게 의대야. 의대는 일단 해가지고 의사고시만 패스를 하면 그러면은 뭐 탄탄대로고. 예, 요즘은 그런 얘기 하죠. 요즘은 이런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냐면 야 그래도 의사 공부 10년이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4년 하고 졸업이지만 의사 공부는 10년이고 그리고 요즘은 돈 많이 못 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공대도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요즘은 4년만 졸업을 해가지고 직장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기업 직장을 가지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그리고 대충은 석박이야. 뭐 박사가 인플레가 된 것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석박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기 뭐야 학부만 졸업을 하면은 저기 그거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석사를 하고 그래도 박사 타이틀은 가지고 있어야 직장을 가지기 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박사 타이틀을 가지고 입사를 하게 되면은 그거만큼 경력도 쳐주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의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10년 얘기를 하는데 10년 12년 얘기하는데 박사 만약에 공대에 나와가지고 박사 생각하면은 비슷해요. 4년이죠. 남자 군대 갔다 오면은 1년 반 2년이죠. 그러면 몇 년이야? 그러면은 6년이지. 석사 2년이지. 그럼 8년이지. 그리고 거기다가 박사 빠르면 3년, 늦으면 5년이야. 그러면 3년만 잡아도 11년이고 5년 잡으면 13년이야. 그러니까 그 공부 어마무시하게 해야 돼. 그리고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진짜로 어마무시하게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는 그 그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공대를 택한다 혹은 뭐 자연대를 택한다 이런 거는 되게 그 비합리적인 거예요. 비합리적인 거고 그리고 진짜로 돈을 벌고 싶으면 돈에 관련된 공부를 해야 돼요. 뭐 돈에 관련 공부라는 게 뭐냐면 뭐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같은 자산을 불리는 쪽에 공부를 하든가 그게 아니면은 사업을 하는 그런 쪽에 공부를 하든가 그쪽으로 공부를 해야 돼. 돈 버는 것도 제가 이거 돈 버는다는 거를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돈 버는 게 재밌고 돈 버는 거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걸 목적을 정하는 거는 자기 자신의 문제고 그게 목적이라 그러면은 예, 그 목적 자체를 비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목적을 그걸로 정했으면 돈을 버는 걸 목적으로 정했으면 돈을 버는 목적에 맞게 이게 캐리어 패스라고 그러죠. 뭐 진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그건 모르겠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의사를 하고 돈을 많이 싶은데 공대를 가겠대.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 공대를 가서 공부를 한다는 의미는, 예, 그, 그 공부가 재미있어야 돼요. 그 분야가 재미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재미가,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 공대, 뭐 자연대 이렇게 갈리지만 사실은 그게 과학하고 뭐 이런 분야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과학 공부 혹은 뭐 공대의 공부는 재미있고 하고 싶어서 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재미가, 그 재미 중에 일부가 대박이 나기도 하고, 그 재미 중에 그렇게 하는 관심과 재미의 일부가 세상을 바꾸는 어떤 기술을 만들기도 해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대 쪽에서 돈을 번다는 개념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거랑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돈을 버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는 돈을 벌려고,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에 맞는 공부를 하고 그에 맞는 진로로 가는 거에 비해서 공대 혹은 자연대에 공부를 한다는 거는 공부가 재밌어서 하는 거야. 그게 그 분야가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가 재밌어서 하고, 그리고 그게 진짜로 어떤 면에서 가치가 있다면 그 분야에 혹은 그 결과가 소위 말해가지고 대박이 나고 그 결과가 돈을 가져다 주는,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서 재밌어서 하는 게 1차고 그거가 이제 자기 만족이고 그런 거고, 돈은 부차적인 거란 거지. 그래서 자기가 하는 모든 연구가 돈을 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돈을 못 벌어도 그 사람들 입장에선 그거야. 돈을 못 벌어도 크게 문제가 안 돼. 왜? 그걸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 그거 자체가 목적이라고. 그걸 탐구하고 쫓아가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공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돈이 목적인 사람, 아까 얘기한 대로 돈 버는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은 쉽게 해가지고 그 4년 혹은 10년 동안의 장학금이란다. 그 학비 그 자본으로 땡겨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든가. 예. 바로 그런 거라고.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봤었을 때 한국에는 왜 그러면은 뭐 페이스북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애플이나 좀 더 올라가면 휴레패커드나 이런 대기업들이 없느냐. 예. 바로 그게 없어요. 뭐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예. 과학을 했었을 때 혹은 공학을 했었을 때 그 즐거움을 사람들을 모르는 거야. 잘 봐봐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파운더, 그다음에 뭐 페북 파운더 조크버그, 뭐 애플 파운더, 뭐 스티브 잡스, 워즈니악 이런 친구들 전부 다 공대 출신이에요. 예. 공대 출신이 그 과가 공대라서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과학적인 어떤 현상이나 그런 어떤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파고들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그런 기술을 만들고 그게 대박이 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왜 그게 없냐면은 우리나라는 물리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지만 오로지 뭘 위해 배워요? 대입을 위해 배운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과학, 물리 왜 배워요? 물리 어려운데? 그럼 얘기를 하면 야 저기 뭐야 수학 저기 뭐 수능 때 잘 보려고요. 그게 그 과목을 택하는 게 유리해서요. 수학 왜 공부해요? 수학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 때문에 수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수능 때 그 수학 공부에 수학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돼 있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공대를 홀대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어려서부터 그 과학에 대한 재미,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게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 하면은 공학 분야는, 그러니까 과학 분야는 예체능보다 훨씬 어렵거든. 노래 부르고 쉽게 해가지고 춤추고 소설 쓰고 하는 것보다, 예, 그 과학 분야의 그런 어떤 관심을 갖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예, 예체능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게 팩트야. 여기서 내가 이제 중고등학교 수학 가르치는 혹은 물리 가르치는 애가 물리 이렇게 배우면 쉽습니다. 물리 수학 저렇게 배우면 쉽습니다 하는 뭐 강사 내지는 뭐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인데 그거 틀림없이 말하지만 그 개소리입니다. 예, 그거 믿지 마세요. 수학하고 물리가 왜 제가 수학하고 물리를 얘기하면 수학하고 물리가 전체 과학의 근간이에요. 예, 리버럴 아트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설명을 해드리든가 하겠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수학하고 물리는 어려운 학문이에요. 재밌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 딱 되고 나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식적인 레벨은 고등학교를 나와야 되고 대학교를 나와야 되고 뭐 이렇게 쭉 올라가지만
그 생각하는 어떤 그 마인드셋에 대한 그게 정립이 딱 되면 되게 재밌는 학문이에요. 그거에 재미가 있다고. 특히 과학 쪽에 그런 현상이나 이런 거 그런 재미가 있다고. 우리나라에서 못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물리를 왜 배우고 수학을 왜 배우냐? 예, 전부 다 뭘로 해요? 예, 대학을 가기가 쉬우냐? 예, 대학을 가기가 쉬우냐? 이거에 의해서 결정을 해버리고 이거에 의해서 그거가 필요한 애들,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그 점수가 필요한 애들만 수학을 열심히 하고 물리를 열심히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설령 배우려고 하는 애들이 있다고 해도 그냥 오로지 좋은 대학 혹은 이제 이공계 같으면 이제 의대를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수단으로만 예, 그 과학 과목하고 수학 과목을 사용을 한다고. 관심을 갖고 재미를 느끼도록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의 그 사색의 희열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사색을 할 때의 즐거움 같은 거는 아예 기대할 수가 없죠. 그냥 기계적으로 문제 나오면 문제 풀고, 예, 그 답 나오면 끝. 그게 왜 그렇게 그게 답이 나오기까지의 그런 과정이나 현상이나 이런 거를 고민할 시간을 중고등학교 때 대한민국은 주지 않습니다. 예,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 의대로 블랙홀이고 뭐 공대를 홀대하고 의대를 선호하고 이게 아니라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아이들로 구성된 세상에서는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모두 대입으로 귀결이 되고 어른들이 존재하는 어른들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삶의 목표가 돈으로 귀결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가치관은 그 목적을 위한, 그러니까 애들 같은 경우엔 좋은 대학 혹은 의대를 가기 위한 수단. 그리고 그 어른들의 세상에서는 그 목적이 그 외의 다른 가치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모두가 귀결이 돼요. 모두가. 예. 그런 가치관이 이미 팽배했고 혹자는 얘기하죠. 야, 돈을 벌어야 뭔가를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지 않느냐.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하고 싶은 거는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본인이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요. 돈을 얼마만큼 벌어야지 괜찮은 거야? 네, 돈을 얼마만큼 벌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 그게 되게 웃길 것 같죠, 그죠? 하고 싶은 거는 그냥 막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네. 하고 싶은 거라는 의미 자체도 이게 이렇게 되게 감각적이고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하고 싶은 게 있는 반면에 반대로 되게 심미적이고 그다음에 지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런 어떤 뭐 소위 말하는 배우는 걸 필요로 하고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걸로 하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끝까지 올라가면 이제 뭐 해탈의 경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그 하고 싶은 거라는 의미 자체도 감각적인 것과 이성적이라는 표현이 맞겠구나. 이성적인 게 달라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예요. 소위 말하는 거시기 그건 되게 감각적인 거.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그거에 대한 맛을 알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약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그것들도 그거 하고 싶은 걸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돈 버는 목적이 뭐야? 예, 마약 사려고. 돈 버는 목적이 뭐야? 예, 이쁜 애들 만나가지고 거시기 하려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라고. 그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게 어떤 거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하고 싶은 게 노래 부르는 거야, 춤추는 거야.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거는 되게 감각적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합시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돈을 번 다음에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을 벌기만 하고 돈을 벌 줄만 아는 사람이 뭔가를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면 또 그만큼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한다는 게 더군다나 이제 좀 더 이성적인 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과학이나 뭐 수학이나 어떤 학문적인 어떤 특히 이제 그 과학적인 어떤 그런 학문에 대한 즐거움에 대한 그런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면 공부를 해야 되고 하다못해 쉽게 해가지고 음악을 한다고 해도 음악 만드는 걸 한다고 해도 작곡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었을 때 그 차이가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하고 싶은 걸 돈을 많이 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한정적이에요. 감각적인 건 할 수 있어요. 돈 많이 벌면. 근데 보다 생각을 많이 하고 보다 그 정신적인 수련이 필요한 이런 류의 하고 싶은 거는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그런 훈련을 안 했거든. 그런 훈련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때가 돼서도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걸 해야 되는 거야.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하는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뭔 줄 알아요? 하고 싶은 거라는 그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되거든. 그게 나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이렇게 팍팍 나오는 거는 대부분 감각적인 거야. 감성적인 거고. 진짜 뭔가를 하고 싶은 뭐를 이루고 싶은 뭔가가 있다는 그거 자체가 즐거워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즐거워서 한 그런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찾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평생 동안 해야 될 숙제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돈을 다 벌고 나서 한다? 근데 그러면 그 돈은 얼만큼 벌어야 많이 버는 거예요? 뭐 100억 벌면 많이 버는 거예요? 200 벌면 지금이야 100억만 있으면 좋겠다 200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돈을 버는 게 재미있는 사람은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져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에 따라 가지고 그런 것조차 막 달라진다고. 그래서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거의 백방 돈을 벌고 뭔가를 하겠다는 사람 가운데 그렇게 쉽게 해가지고 뭔가를 다시 본인의 커리어 패스를 다른 쪽으로 가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을 사실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결국에는 다시 뭘로 귀결되는 줄 알아요? 결국에는 다시 돈 버는 걸로 귀결이. 그래서 대한민국은 애들의 세상에서는 대학 입학의 유불리로 그 학문의 가치가 결정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학문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과목, 어떤 과목, 뭐 국영수 할 때 그 과목에 대한 그 위치가 결정이 돼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사회에 나와가지고 어른이 돼서는 그 어떤 학문이나 어떤 분야에 대한 가치가 돈을 많이 버느냐 못 버느냐로 결정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지. 그 대학 가는데 유리하면 학생들 입장에서 대학 가는데 유리하면 그 과목은 좋은 과목이고 혹은 해야 되는 과목이고, 대학 가는데 불리하면 그 과목은 안 해야 되는 과목이고 피해야 되는 과목인 거예요. 그렇다고. 그리고 의대 가는데 유리해야 한 과목이면은 그 과목은 좋은 과목이고 유리한 과목이고, 그러니까 그 분리가 물리가 좋고 화학이 좋고 생물이 좋고 지구과학인가? 요즘 지구과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가 좋으냐라고 하는 그 선택이 본인이 하고 싶고 관심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과목을 택하는 게 그 대학 혹은 의대를 가는데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냐. 수학에서 뭐 확통을 하는 게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냐, 혹은 뭐 미적을 하는 게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냐, 어떤 과를 그걸로 결정이 돼버린다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그 과도 뭐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왔을 때 그 과를 나왔을 때 돈을 많이 버는 과가 좋으냐 나쁘냐를 결정하고, 그러니까 그 과를 나왔을 때 돈을 많이 번다, 평균 연봉이 높다, 그러면 그 과는 좋은 과고, 돈을 못 버는 과다 그러면 나쁜 과가 되는 거야. 의대가 쉽게 해가지고 좋은 과인 이유 한 가지예요. 그 자연대에 있는 과들 가운데는 그나마 돈을 많이 벌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의사가 돈을 많이 벌어봐야 돈 장사하는 사람 앞에서 돈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돈 장사라고 표현해가 좀 비하하는 표현 같지만 제가 말하는 건 돈을 버는 공부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요. 기업을 아무리 잘 굴려봐야 그거 한 방에 M&A 쉽게 해가지고 그보다 더 큰 기업 M&A 해가지고 만든 커미션 받는 사람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어. 그게 팩트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돈을 많이 번다고는 얘기를 하면서 그 사실은 그걸 속이고 있는 거지. 그게 뭐 돈을 버는 이유가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혹은 여생을 편하게 돈 벌고 나서 여생을 편하게 살고 싶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상 그냥 개소리일 뿐이고 그냥 돈을 쫓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기 위안하지 마세요. 행복하게 사는 거는 돈하고는 엄밀하게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더 나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적당해야 돼. 적당하지 않고 많으면 싸움 일어나고 분란 일어나고 그게 모든 그런 가족 분란의 원흉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결코 좋지가 않아요. 적당한 게 좋아요. 적당한 게. 그리고 그 적당한 게 얼마만큼인지를 본인이 아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면 이게 단순히 어제 오늘 일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그 현재의 기조는 돈이 전부고, 그리고
그 대학을 갈 때 대입이 전부, 애들 입장에서는 대입이 전부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뭐 모든 게 수선이 돼버리는 이런 가치관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 뭐 정치 성향이 좌냐 우냐 이것도 아니고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부모 밑에 자랐거든. 그런 부모 밑에 자랐고, 그랬기 때문에 그 세대들이 지금 그거를 보고 자라고 그 혜택을 받은 세대들이 지금의 MZ 세대들이에요. 예. 그 전에 똥86 세대는 자기는 못 받았지만, 그 똥86 위에 똥86을 키웠던 부모 세대는 자기는 못 받았지만, 자식들한테 무조건 펴주는 세대였고, 똥86 세대는 쉽게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의 혜택을 받기만 했는데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를 모르는 세대였고, 그리고 그 자유민주주의를 혹은 자기의 자유를 소위 말하는 데모로 그거를 소위 말하는 데모로 그거를 이룩했다는 그런 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부류고, 대부분이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에게는, 그렇지만 여전히 아까 얘기한 내 영혼까지 털어가지고 내 자식을 잘 되게 하겠다, 맹모 삼천지교를 그렇게 신봉하는 그 세대의 습성이 남아 있어서 그 습성을 가지고 키웠던 자식이 지금의 MZ 세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MZ 세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의대 가는 게 당연한 거고, 모든 게 돈으로 귀결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아예 대놓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본인 행동은 그렇게 하면서, 그게 내가 돈을 벌고 나서 내가 여생을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혹은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때 돼서 하고 싶은 걸 하겠다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위선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면서 살고 있는 게 현재 세대들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한 10년 뒤쯤 되면 그 MZ 세대에서 소위 말해 가지고 자란 애들이 이제 20대가 되고 대학을 입학하고 되는 세대가 돼요. 예. 그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더 심합니다. 훨씬 더 심합니다. 지금 그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가지고 저희나 윗세대들이 봤을 때 뻥치는 뻥치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 가치관이 밑세대로 가면 더 강력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가 된 MZ 세대들은 그거를 지원을 해주는 세대가 될 거예요. 당연히 의대 가야지. 내가 쉽게 해가지고 내 자식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왜 의대를 못 보내? 예, 그런 세대가 적어도 한 세대는 더 갈 거예요. 한 세대는. 그리고 이제 혹자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의사도 이젠 돈 못 벌고 예전처럼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공대생 홀대는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제 튀어나온 그 스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CEO나 카카오톡 CEO나 이런 친구들 얘기가 나오곤 하는데, 그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비율과 공대를 나와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상위 5% 혹은 상위 10%의 비율을 해가지고 임금 격차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탑 CEO 거기는 말 그대로 논외로 치고 EQ라 그러죠. 통계치료 할 때, 그러니까 최상위 날려버리고 최하위 날려버리고 중간에 있는 값들만 가지고 평균 한번 내보세요. 의사가 월등해요. 그게 팩트예요. 그게. 나는 지방 국립대를 나왔고, 내 지금 거처가 지금은 마카오지만은 내 원래 거처는 지방이었지만,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게 그렇게 차이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왔던 세대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걸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보다 윗대 분들은 지금 다 그렇게 KTX 다 깔리고 해가지고 했는데 지방이라고 그렇게 나빠라고 하시는 어른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고. 이미 그렇게 지방하고 서울에 그게 가속화가 됐었고, 그 간격이 점점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소위 말해서 지수함수급, 익스포넨셜 지수함수라 그러나요? 지수함수급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음 변화가 제 때의 10년 전의 변화가 앞으로 10년 후의 변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후의 변화가 전에 있었던 10년 전의 변화보다는 몇십 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2배 이상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뒤 지금보다 더 심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야. 그 뭐 저기 대통령이 뭐 반도체를 뭐 저걸 한다, 뭐 반도체를 활성화하고 뭐 공대를 지원한다. 예, 그런 얘기 암만 해봐야 절대 안 먹힙니다. 절대 안 먹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특히 엄마들이, 예, 대학 입시를 보낸 엄마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 기조는, 예, 깨지지 않을 거예요. 웬만해가지고는 안 깨집니다. 그게 더 경고화됐지, 웬만하면 깨지지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의 결론, 예,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우고 있으시다면, 그리고 제대로 된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가진 자식을 키우고 싶으시다면, 대한민국은 살기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예. 밝지 못한 전망 보내드려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